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앤서니 윌리 샌보그나 후보가 한인 비하와 인종차별적인 글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맨해튼 플랫아이언 지역 지하 스팀파이프 폭발 사고로 정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의 선거전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최소 $250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뉴욕시 서민 아파트 공급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서니 윌리 샌보그나 후보가 한인 후보는 타운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한인 후보들을 찍지 말라는 한인 비하와 인종차별적인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주민 대표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무소속 후보 앤서니 윌리 샌보그나 후보의 한인 비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정치인의 자질 문제를 시비를 삼다면 괜찮은 수도 있지만 한인이라는 어떤 인종적인 이름으로 득표를 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상 인종차별 행위입니다. 이번 파문은 지난 주말 샌보그나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한인 후보들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교육 환경을 망가뜨렸으며 타운을 위해 일할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식의 심각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샌보그나 후보의 발언을 한인 비하와 인종차별적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자들이 직접 이 타운 정부, 타운 의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카운티와 카운티 의회, 그 다음에 주정부와 주의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의 이 정치인들, 우리 뉴저지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입장들을 저희들이 커뮤니티에서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또 여러 유관단체, 뉴저지의 모든 한인들이 함께 합세해서 더 이상은 인종차별적인 그런 폭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불과 한 달 전 팰리세이즈 파크 로튼도 현 시장의 어머니가 한인들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한인사회 대규모 시위까지 벌인 바 있어 이번 샌보그나 후보의 망언 사태는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을 넘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맨해튼 플랫아이언 지역 지하 스팀파이프 폭발 사고로 정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뉴욕시경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오에비뉴 21스트리트는 핫존으로 지정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인근 오염 지역인 오에비뉴 19에서 23스트리트를 폐쇄했습니다. 맨해튼 사고 현장 인근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는 폭발 이후 인근 지역 통제가 주말까지 계속돼 진료실이 있는 건물도 며칠째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44개 건물과 도로 등이 발암물질인 성면에 오염됐고 거주민과 상인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시정부는 현재 큰 잔해물들은 모두 제거했지만 이번 주말까지 성면 오염 판정을 받은 44개 건물 외벽과 도로들의 추가 정화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콘 에디슨사는 20일 사고 당일 인근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옷을 수거하고 망가진 옷에 대한 변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상원 11선거구 민주당 후보 자리를 두고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의 선거전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리우 예비 후보는 여성 낙태권, 동성애, 이민 등의 이슈에서 진보 진영의 입장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 민주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아시안 커뮤니티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특목고 입시 폐지와 관련해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4년 전 리우 후보를 누르고 상원의원 자리를 지킨 아벨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로 5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플러싱과 칼리지 포인트의 큰 이슈인 항공기 소음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목고 입시 폐지와 관련해서는 리우 후보와 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최소 $250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20일 필머피 주지사는 공공해변과 공원에서 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법안 서명식을 연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해변은 위대한 자연유산이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며 환경보호와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해변, 공원 흡연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주지사 서명 180일 후인 내년부터 발효됩니다. 공공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250의 벌금을 내게 되며 2회 적발 시는 $500, 3회 이상 적발은 매번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흡연자들을 위해 주립 해변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흡연 구역이 설치되고 해변 인근 주차장에서의 흡연은 허용됩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아파트 수리 요청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들 케이스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의 수리 완료 서명을 날조해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조작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입주자 부재 시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미해결 수리 요청 수를 줄여나간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2013년 1월 당시 42만 건이었던 수리 요청은 2월 15일에는 36만 9천 건으로 줄었으며 2주 후에는 5만 건이나 케이스가 다시 줄었습니다. 당시 뉴욕시 감사원장은 주 7일 동안 쉴 새 없이 하루 3,384건을 해결한 셈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입주자 부재를 악용해 아파트 수리를 회피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주택공사 직원들의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수리 요청을 종료시키라는 압박을 상부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마리아 부티나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로이터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안보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 보고서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부티나가 2015년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였던 알렉산드라 토르신과 미국을 방문해 스탠리 피셔 당시 연중 부의장과 네이선 시츠 당시 재무부 국제문제 차관보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티나는 토르신과 함께 2015년 4월 국가이익센터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 당시 미국과 러시아 간 경제관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티나는 토르신의 통역을 맡아 워싱턴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토르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러시아 정부의 해외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미군에 복무하던 중 시민권을 신청했다 강제 퇴역 조치를 당하고 추방 위기에 몰린 20대 한인 여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분위 프로그램으로 입대했던 이 한인 여성은 1998년 9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입대하기 수년 전 학생 비자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로 강제 전역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이 한인 여성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헬스케어 전문가로 한국에 파견돼 1,800여 명 이상의 군인들이 복무하고 있던 주한 미군 기지 캠프에서 유일한 약사보조원으로 근무했고 부상한 군인들의 치료를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년 넘게 미군에 복무하며 공로 훈장을 받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했기에 시민권 취득을 보장한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서민아파트 공급이 32,116가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공급 수도 9,140가구로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서민아파트 공급률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장은 올해는 신규 건축물이 역대 최고로 건립됐지만 서민아파트 공급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민아파트 공급 최대치 기록에 안주하지 않고 악덕 건물주의 세입자 괴롭히기 근절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2026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하우징 뉴욕 2.0 프로젝트 청사진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10만 9,767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이래 4년 동안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을 비추어 보면 앞으로 8년간 30만 가구 공급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했던 토네이도가 미 중부 오하이오주를 강타하는 바람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정전 사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최소 17명이 부상당하고 많은 가옥과 빌딩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공장이 가동을 멈추었으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피 소동을 벌이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 피해가 가장 큰 마셜타운에는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벽돌이 거리 곳곳에 흩어지고 건물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역사적 기념물인 법원 건물도 붕괴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회사 엘리언트 에너지에 따르면 5,800명의 주민들이 전기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암흑 속에서 무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1세기 시장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의 일상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즘 한인업소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 주문 시스템 키오스크의 물결입니다. 이미 맥도날드와 같은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선을 보인 이래 많은 사람들이 캐셔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 단말기에 원하는 음식 메뉴를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결제 후 영수증을 갖고 카운터 모니터에 자신의 번호가 나오면 음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드 머신과 프로세싱 분야에서 한인 최대의 기업인 업솔루션이 자동 주문 시스템 키오스크를 직접 제조, 생산하고 한인업소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트리 소재 심포냉면 현장입니다. 하는 게 캐주얼 패스트 레스토랑이에요. 그거는 이제 팁도 없고 굉장히 손님들이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는 미국에 있는 거고 그거 갖고 굉장히 알아봤는데 미국 시스템은 굉장히 비싸고 또 우리가 편하지가 않고 그런 중에 UP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미 한국에는 이 제도가 많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이 자체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실정에 맞게 이렇게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키오스크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재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살필 수 있고 특히 커피점 같이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때 일일이 문의할 필요도 없어 편합니다. 업솔루션이 캐주얼 식당, 카페 등에 공급하고 있는 자동 주문 시스템은 편리한 고객 서비스와 인건비 절감 효과로 인해 고객뿐 아니라 업주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7시경 뉴저지 머서 카운티의 사우스 브로드 스트리트 선상에 3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최소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밀턴 타운십 경찰에 따르면 건물에 입주해 있던 두 가정은 지난주에 퇴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건물의 붕괴 원인과 건물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금요일 오후 7시 30분경 맨해튼 소호 지역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되는 중에 달아난 데릭 로빈슨을 다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세의 용의자 데릭 로빈슨이 절도와 약탈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의 시선을 피해 도피했고 경찰은 스프링 스트릿과 브로드웨이 근방에서 다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로빈슨은 현재 절도와 약탈, 체포 불응 및 도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브루클린 라파엣 애비뉴와 풀톤 스트리트 근방에서 택시 운전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특수강도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특히 용의자 중 1명의 인상착의가 확인되면서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택시 운전사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360의 현금을 강탈하면서 한 발에 총격을 가했고 운전사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금이 4억 9,3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0일 실시된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22번 연속으로 1등 상금이 이월되면서 오는 24일 오후 11시에 실시될 추첨의 1등 잭팟은 5억 달러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1등 당첨금 액수로는 역대 5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이 오래된 주차 위반 티켓 등 경범죄에 대한 사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주 스튜어트 랩너 대법원장은 19일 15년 이상 된 기소되지 않은 수천 건의 주차 위반 티켓 등에 사면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학군의 등록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최대 한인 밀집학군으로 꼽히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2017에서 2018학년도 등록 학생 수는 1,718명으로 7년 전보다 13.7% 늘었습니다. 또 포트리 학군도 7년 전보다 8.4% 늘었고 레오니아도 같은 기간 8.3%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 증가는 주로 맨해튼과 가까운 학군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에지워터의 경우 지난 2010에서 2011학년도 이후 학생 수 증가율이 55.4%로 버겐 카운티 전체 학군 중에서 가장 높으며 잉그루드 클립스 학군도 학생 수 증가율이 39.5%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19일 열린 커뮤니티 오픈 포럼 인종차별과 대응 방법에서는 증오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면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며 증오범죄를 비롯해 증오 발언, 인종차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증오범죄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수사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반드시 증오범죄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핀란드 이제 헬싱키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제 정상회담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 얘기거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쩌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일을 만들지도 모를 그런 그 지뢰로 미국 정치권의 지뢰로 작동할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 왜냐하면요. 지난 16일이었습니다. 16일 유럽 정상들과 만나러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가셨다가 헬싱키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제 말이 많았어요. 하지 마라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령에 의해서 러시아 스파이들이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걸 지금 한창 수사 중이고 명확하게 그게 기정사실로 거의 나오는 미국 수사관들이 그런 수사를 해서 나오는 판에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그 여론도 많았고요. 그런데 정작 16일 날 만났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너무 이제 못돼 먹은 건데, 이게 뭐 스파이전이고 지금 어느 때인데 협력할 자격도 없고 막 이런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다른 각 지역에서의 푸틴 대통령이 하는 걸 봐서는 미국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쪽 이익과 미국의 대통령 입장보다는 푸틴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그러한 거를 어디서도 아직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나중에 그거를 내가 그 부정하는 거를 하나 빼먹었다고 해명을 하고 지금 아주 낑낑거리고 계신데,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편에 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뭐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냐. 이런 여론이 확 들어왔죠. 그래서 바로 이게 지난 16일 헬싱키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또 평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 인정도 잘 안 하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말도 번복했고 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나 보죠? 뼈도 박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미국 선거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어디도 찾을 수 없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와가지고서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 선거 개입을 안 했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내가 그걸 잘못 얘기했다. 뼈도 박도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말을 번복하고 이제 트럼프의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제 우기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이렇다 저렇다 우기고, 왜 내가 가가지고서 유럽 나토하고 해가지고 미국의 돈을 얼마나 세이브하고
푸틴 대통령한테 이렇게 저렇게 다른 얘기한 거는 성과는 얘기 안 하고 왜 가짜 뉴스만 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견디는데 그나마 요번에는 뭐 근거가 명확하고 미국 전체가 확 긴장을 해버리니까 팍스뉴스 같은 데서도 이러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게 개인기로 하는 게 외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서요. 미국 거물인 외교협회 회장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푸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지금 외교가 아니다. 그래서 훈수도 두고 뭐 지금 확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아주 굉장히 긴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일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좀 진정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이런 잘못을 구체적으로 묻고 따지고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이유로 다 의회가 탄핵을 하도록 그 서명을 하자. 서명 하나 하면은 50불 주겠다. 뭐 이런 트럼프 반대 단체들이 막 나왔는데 여러분 8월 한 달은요. 미국 의회가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 3일만 견디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달 말까지 견디는 건데요. 휴회 때문에 좀 잠잠해지지 않나 이런 그 트럼프 쪽에서는 기대가 있고 그런데 결론은 북한 문제를 볼 때에는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실수하지 않고 이런 페이스를 잘 찾아가면 좋겠는데 이거를 헬싱키 회담에 대한 거를 갖고서 헬싱키 회담, 싱가포르 회담 이거 의회가 묻고 따져야 된다. 뭐 이렇게 싸잡아서 올라가는 요때에 의회가 휴회이기 때문에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계속해서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